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일부. 제2장. 바데커 없이 산타 크루체에서 피렌체에서 깨어나자마자 맨발로 방을 거니는 기분은 상쾌했다. 붉은 타일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분홍색 그리핀과 푸른 큐피드들이 노란색 바이올린과 바순을 연주하며 숲에서 뛰어노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낯선 잠금 장치에 손가락을 고집히긴 했지만 그 순간 햇살 속으로 몸을 내밀자 아름다운 언덕과 나무들, 그리고 대리석 교회가 눈앞에 펼쳐졌다. 아래로는 아르노 강이 도로 제방에 부딪히며 졸졸 소리를 냈다. 강 건너편 모래사장에서는 사람들이 삽과 채를 들고 뭔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강 위에는 배 한 척이 떠 있었는데 이 역시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창문 아래로는 전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갔다. 안에는 관광객 한 명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지만 발판은 서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탈리아인들로 가득했다. 뒤에서는 아이들이 매달리려 했고 차장은 악의 없이 아이들 얼굴에 침을 뱉으며 떼어냈다. 그때 군인들이 나타났다. 잘생겼지만 키는 작았고 모두 커다란 맹수 가죽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들 옆으로는 어리석고 사납게 생긴 장교들이 걸었고 맨 앞에는 어린 소년들이 밴드에 맞춰 제주를 넘었다. 전차는 개미떼처럼 고통스럽게 그 행렬에 얽혔다. 어린 소년 한 명이 넘어졌고 하얀 황소 몇 마리가 아치형 통로에서 나왔다. 정말이지. 단추를 팔던 한 노인의 좋은 조언이 없었다면 길은 영원히 뚫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소한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될 수 있다. 조토의 회화를 연구하거나 교황청의 부패를 탐구하러 이탈리아의 혼여행자들은 푸른 하늘과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샬롯 이모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아직 옷도 다 입지 않은 루시가 잠금 장치를 풀어놓은 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사라질 것이라고 재촉했다. 루시가 준비를 마쳤을 때 이모는 이미 식사를 마쳤고 식탁에는 독특해 보이는 아가씨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낯설지 않은 대화를 이어갔다. 샬롯 이모는 조금 피곤했고 오전에 방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루시가 원치 않는다면 루시는 오히려 나가고 싶었고 피렌체에서의 첫날이므로 혼자라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샬롯 이모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물론 루시와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 그건 안 된다고 루시가 이모를 말렸지만 이모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아, 정말. 바로 이때 똑똑한 아가씨가 끼어들었다. 혹시 아주머니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미스 허니처치는 영국인이니까 완벽하게 안전할 거예요. 이탈리아인들은 영국인을 이해하거든요. 제 친한 친구인 바론첼리 백작 부인은 달이 둘인데 유모가 학교에 갈 수 없을 때는 대신 달들에게 선원 모자를 쓰게 해요. 그러면 모두 영국인으로 봐줘요. 특히 머리를 뒤로 바짝 묶으면 더 그렇죠. 샬롯 이모는 바론첼리 백작 부인의 딸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루시와 직접 동행하기로 결심했고 루시의 머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자 똑똑한 아가씨는 산타크루체에서 긴 오전을 보낼 것이라며 루시가 함께 간다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허니처치 양, 제가 좋아하는 더럽고 구불구불한 뒷골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운이 좋으면 모험도 하게 될 거예요. 루시는 그 제안이 매우 친절하다며 즉시 바데커를 펼쳐 산타크로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다. 에이, 루시, 제가 곧 당신을 그 바데커에서 해방시켜 드릴게요. 그 책은 그저 겉만 훑을 뿐이에요. 진정한 이탈리아는 굶도 못 꾸고 있죠. 진정한 이탈리아는 오직 근기 있는 관찰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매우 흥미롭게 들렸고 루시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새 친구와 기분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침내 이탈리아가 다가온 것이다.
경박한 말투의 시뇨라와 그녀의 모든 것은 나쁜 꿈처럼 사라졌다. 미스 러빗이 그것이 똑똑한 아가씨의 이름이었다는 햇살이 가득한 른가르노를 따라 오른쪽으로 향했다. 얼마나 기분 좋게 따뜻한가? 하지만 옆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갑지 않았을까? 폰테 알레 그라치에 단테가 언급했으니 특별히 흥미롭다. 산 미니아토 아름답고 흥미롭다. 살인자가 입 맞추었던 십자가 허니처치 양은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 강가의 남자들은 낚시를 하고 있었다. 사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그렇듯이 사실과 진실은 별개다. 그때 미스 러비시는 황소들이 지나갔던 하얀 아치형 통로 아래로 달려가 멈춰서서 외쳤다. 냄새. 이게 바로 진정한 피렌체의 냄새예요. 모든 도시에는 고유한 냄새가 있죠. 좋은 냄새인가요? 루시는 먼지를 싫어하는 엄마에게 물려받은 버릇처럼 물었다. 우리는 친절함 때문에 이탈리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미스 어비시가 반박했다. 우리는 삶을 위해 오는 거죠. 부온조르노, 부온조르노. 그녀는 좌우로 고개를 숙였다. 저 사랑스러운 와인술에 좀 봐요. 운전수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순수한 영혼이에요. 미스 러비시는 그렇게 피렌체의 거리를 짧게 질주했다. 안절부절 못하고 새끼 고양이처럼 장난스러웠지만 고양이 같은 우아함은 없었다. 하지만 루시에게는 이렇게 똑똑하고 명랑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자체가 큰 행운처럼 느껴졌다. 파란색 이탈리아 군인의 망토처럼 모든 것이 축제 같고 감각을 자극하는 것만 같았다. 부온조르노, 루시 양, 이 도파의 말을 명심해요. 당신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예의를 베푸는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죠. 저도 진정한 급진주의자거든요. 자, 이제 당신은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요, 전혀요. 루시가 외쳤다. 저희도 완전히 급진주의자예요. 아버지는 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겁을 먹기 전까지는 항상 글래드스턴 씨에게 투표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적진에 넘어갔군요. 오, 제발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아일랜드가 괜찮아졌으니 당연히 급진파에 투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우리 집 앞 유리문이 깨졌는데 프레디는 보수당원 소행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그냥 불황자라고요. 정말 창피한 일이군요. 혹시 공장 지대인가요? 아니요. 서리 언덕 쪽이에요. 도킹에서 남쪽으로 8km쯤 떨어진 와일드 지대죠. 미스 러비시는 흥미가 생긴 듯 빠른 걸음을 늦췄다. 정말 아름다운 동네죠. 저도 그곳을 아주 잘 알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해리 오트웨이 경을 아나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급진주의자였죠. 아주 잘 알아요. 자성가인 버터워스 할머니는요. 어머나, 그분이 우리에게 밭을 빌려주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미스 러비시는 좁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혹시 서리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거의 없어요. 루시는 속물로 보일까봐 걱정하며 말했다. 겨우 12만 제곱미터 정도예요. 정원, 내리막길, 그리고 약간의 밭 정도요. 미스 러비시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그게 자기 이모의 서퍽 부동산 크기 정도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잠시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작년에 서머 스트리트 근처에 집을 얻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났던 루이자라는 이름의 귀부인을 기억해내려 했다. 그러자 미스 러비시가 이름을 외치며 말을 멈추고 소리쳤다. 세상에, 어쩌면 좋아. 우리 길을 잃었잖아. 분명히 산타크루체 성당의 첨탑은 계단 창문에서 선명하게 보였는데도 그들은 한참을 헤맨 것 같았다. 하지만 미스 러비시가 피렌체를 암기하는 것에 대해 워낙 자신만만하게 말했기에 루시는 아무 걱정 없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길을 잃었어. 길을. 사랑스러운 루시. 정치 얘기하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 그 끔찍한 보수당원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을까? 이제 어떡하면 좋지? 모르는 도시에 단둘이 남겨진 두 외로운 여자들. 자,
이걸 바로 내가 모험이라고 부르는 거야. 산타 크로체 성당을 보고 싶었던 루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아, 그건 패배자의 말이야. 그리고 안 돼, 안 돼. 절대 바데커를 보지 마. 이리 줘. 내가 들고 다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표류하자. 그래서 그들은 회갈색 거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다. 넓지도 않고 그림 같지도 않은 도시의 동쪽 구역이었다. 루시는 곧 레이디 루이자 부인의 불만 이야기에 흥미를 잃었고 스스로도 불만스러워졌다. 황홀한 순간에 나타나야 할 이탈리아가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안눈치아타 광장에서 살아있는 테라코타로 만들어진 아기 예수들을 보았다. 값싼 복제품은 결코 담을 수 없는 성스러운 아기들이었다. 그들은 빛나는 자비의 옷을 입고 서 있었고 그들의 강하고 하얀 팔다리는 하늘의 후광을 향해 뻗어 있었다. 루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스 러비시는 놀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앞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자신들이 이미 최소 1.5km나 길을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유럽식 아침 식사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길거리 가게에서 뜨거운 밤 페이스트리를 샀다. 너무 전형적인 가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페이스트리는 부분적으로 종이 맛이 났고 일부는 헤어오일 맛이, 일부는 알 수 없는 맛이 났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어 먼지가 가득한 또 다른 광장으로 갈 수 있게 했다. 그곳에서는 흑백의 외관이 추함을 넘어 웅장하게 솟아 있었다. 미스 러비시는 극적인 몸짓으로 그것이 산타 크로체라고 말했다. 모험이 끝난 것이다. 잠깐만요. 저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게 내버려둬요. 안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할 테니까. 저는 낯선 사람과 말 섞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정말 지겨운 일이에요. 그들도 교회로 들어가고 있네요. 오, 저들은 해외에 있는 영국인들 아닌가요? 어젯밤 저녁 식사 때 우리 맞은편에 앉았던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방을 주셨죠? 아주 친절하셨어요. 저 꼴 좀 보세요. 미스 러비시가 웃었다. 내 이탈리아를 걷고 있는 한 쌍의 소 같군요. 제가 좀 야하긴 하지만 시험을 내서 도버 해협을 건너는 모든 여행자들을 낙제시키고 돌려보내고 싶어요. 저에게 뭘 물어보실 건데요. 미스 러비시는 루시의 팔에 기분 좋게 손을 얹으며 마치 루시는 어떤 질문에도 만점을 받을 거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거대한 교회의 계단을 밟았다. 미스 러비시는 교회를 향해 들어가려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팔을 들어 올리고 외쳤다. 안 돼. 내 현지 풍물 상자가 사라져 버렸어. 저분과 한마디 해야 해. 잠시 후 미스 러비시는 군인 망토를 펄럭이며 광장 너머로 달려갔다. 그녀는 흰 수염을 휘두르는 노인을 따라잡을 때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깨물었다. 루시는 10분 가까이 기다렸다. 그녀는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걱정했던 거지들이 몰려왔고 눈에 먼지가 들어갔으며 어린 소녀가 공공장소에서 혼자 서성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광장으로 내려왔다. 너무나 독창적이었던 미스 러비시와 다시 합류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스 어비시와 그녀의 현지 풍물 상자가 함께 사라졌다. 둘 다 격렬하게 손짓하며 샛길로 사라진 것이다. 루시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렀다. 부분적으로는 미스 러비시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자신의 바데커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산타 크로체는 어떻게 둘러보지? 그녀의 첫날 아침은 망쳐졌고 다시는 피렌체에 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녀는 기분이 좋았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고 자신이 독창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우울하고 굴욕적인 기분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심지어 이 건물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의해 지어졌는지 도미니코 수도회에 의해 지어졌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물론 멋진 건물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혹평 같은가.
그리고 얼마나 추운가. 물론 조토의 프레스코어가 있긴 했지만 그녀는 그 미술적 가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누가 그녀에게 어떤 그림이 그것인지 말해줄 수 있었을까? 그녀는 경멸하는 듯이 걸어다녔고 작가나 연대가 불확실한 기념물에 열광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누가 본당과 겹방을 가득 메운 묘비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러스킨 씨가 가장 칭찬한 것들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유해한 매력이 그녀에게 스며들었고 정보를 얻는 대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인들의 공지문에 당황했다. 교회에 개를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공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침을 뱉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그녀는 관광객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코는 바데커 책처럼 빨갰는데 산타크로체 성당 안이 너무 추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세 명의 어린 교황주의자들 아기들과 여자 아기 하나에게 닥친 끔찍한 운명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성수를 뿌리며 울다가 마키아벨리의 기념비로 향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지만 신성했다. 아주 느릿느릿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은 손가락을 뻗고 손수건을 머리에 대고 뒤로 물러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은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제야 루시는 그들이 마키아벨리를 미덕을 얻게 해주는 어떤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곧바로 벌이 뒤따랐다. 그중 가장 어린 아기가 러스킨 씨가 칭찬했던 그 묘비석 중 하나에 걸려 넘어졌다. 누워있는 주교의 발에 걸린 것이다. 그녀는 개신교도였지만 루시는 앞으로 달려갔다. 너무 늦었다. 아기는 고위 성직자의 발가락 위로 심하게 넘어졌다. 저 지독한 주교 같으니라고. 늙은 에머슨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역시 달려왔다. 인생은 힘들고 죽음도 힘들지. 햇살 속으로 나가렴. 아가야. 태양의 손을 흔들어. 그게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견딜 수 없는 주교야. 아이는 이 말과 자신을 안아 올리고 먼지를 털어주고 멍을 문질러주며 미신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을 향해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저 사람 좀 보세요. 에머슨 씨가 루시에게 말했다. 이게 바로 난장판이죠. 아기는 아프고 춥고 무서워하고 하지만 교회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아기의 다리는 녹아내린 밀랍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늙은 에머슨 씨와 루시가 세울 때마다 아기는 다시 포효하며 무너졌다. 다행히도 기도를 드리던 이탈리아 여인이 구하러 왔다. 오직 신비로운 어머니만이 가진 미덕으로 그녀는 어린 소년의 등뼈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에 힘을 주었다. 아기는 일어섰다. 여전히 흥분해서 횡설수설했지만 걸을 수 있었다. 아가씨는 정말 똑똑한 여자군요. 에머슨 씨가 말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신앙을 따르지는 않지만 동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주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니엔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탈리아 여인이 말하고는 다시 기도에 몰두했다. 그분이 영어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루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훈계를 들은 듯한 기분에 루시는 더 이상 에머슨 부자를 경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결심했다. 섬세함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지난밤에 샬롯 이모의 무례함을 지우기 위해 방을 내준 것에 대해 정중한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저 여자는 모든 걸 이해해요. 에머슨 씨가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교회 구경은 다 끝났나요? 아니요. 루시는 불만스러웠던 아침을 떠올리며 외쳤다. 미스 어비시와 함께 왔는데 그분이 전부 설명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성당문 바로 앞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혼자 들어와야만 했죠. 왜 혼자 오면 안 되나요? 에머슨 씨가 말했다. 그래, 왜 혼자 오면 안 되는 거지? 아들이 처음으로 루시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미스 러비시가 제 바데커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바데커요.
에머슨 씨가 말했다. 다행이네요. 바데커를 잃어버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루시는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다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바데커가 없다면 아들이 말했다. 저희랑 같이 가는 게 좋겠네요. 이 생각이 어디로 이어질까?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피난처를 찾았다. 정말 감사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두 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도와주려고 온 거고, 지난밤 친절하게 방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분이 큰 불편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가씨,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군요. 당신은 민감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지 말고 대신 교회의 어느 부분을 보고 싶은지 말해줘요. 안내해 드릴게요. 아주 즐거운 일일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례한 말이었고 그녀는 분노했어야 했다.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어렵다. 루시는 이 상황을 넘길 수 없었다. 에머슨 씨는 나이가 많았고 여자는 그를 너그러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그의 아들은 젊은 남자였고 루시는 그에게 기분 상한 티를 내야 한다고 아니면 최소한 그에게 먼저 기분 상한 티를 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저는 조토의 그림을 보고 싶어요.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울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페루치 예배당으로 안내했다. 그에게는 마치 교사의 모습이 있었다. 루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한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예배당은 이미 열성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 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초토를 숭배하는 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치 있는 비평으로 영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산타 크로체 성당의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중세의 열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믿음으로 지어졌다는 것을요. 르네상스가 나타났을 때 이 프레스코화에서 조토는 해부학과 원근법의 덫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불행히도 복권 때문에 망가졌지만요. 이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안타깝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 지식이나 기술적 기교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니요. 에머슨 씨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런 건 없다는 걸 기억해요. 믿음으로 지어졌다니 그건 단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레스코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거기서 진실을 못 찾겠어요. 저 파란 옷을 입은 뚱뚱한 남자 좀 보세요. 나만큼 무거울 텐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잖아요. 하늘이 풍선처럼 보여요. 그는 성 요한의 승천 프레스코아를 언급하고 있었다. 강사의 목소리도 흔들렸고 그럴만했다. 청중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고 루시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녀는 그렇게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매료시켰다. 너무나 진지하고 이상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요. 조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저 혼자서 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곳에 도착한다면 제 친구들이 지금 이곳처럼 거기서도 몸을 기울여 저를 도와주길 바랄 거예요. 넌 절대 올라가지 못할 거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와 나는 우리를 낳은 이 땅에서 평화를 찾을 거고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일처럼 확실히 사라질 거야. 어떤 사람들은 텅 빈 무덤만 볼 수 있고 누가 천국으로 올라가는지는 보지 못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로 일어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다. 예배당은 두 무리가 있기에는 좀 작군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 강사는 목사였고 그의 청중은 그의 교인들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손에 기도서와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펜션 베르톨리니의 두 작은 할머니, 미스 테레사와 미스 캐서린 앨런을 포함한 조용한 무리였다. 잠깐만요. 에머슨 씨가 외쳤다. 우리 모두가 있을 자리는 충분해요. 가지 마세요. 그 행렬은 말없이 사라졌다. 곧 옆 예배당에서 강사가 성프란치스코의 삶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 저 목사는 브릭스턴의 부목사인 것 같다. 조지는 옆 예배당으로 갔다가 돌아와 말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요. 그럼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게 좋겠어. 바로 에머슨이라고. 왜 갔을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나? 정말 짜증나는군.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그러면 다시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조지가 말했다. 하지만 에머슨 씨는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커스버트 이저 목사에게 사과하러 서둘러 떠났다. 루시는 둥근 천장화에 몰두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노인의 불안하고 공격적인 목소리, 무뚝뚝한 말투, 그리고 상대방의 상처받은 듯한 대답이 다시 들려왔다. 작은 말다툼이 비극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줍니다. 조지가 그녀에게 말했다.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성격을 좋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아버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 기분 상하거나 겁을 먹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루시는 마음속으로는 동정심이 일었지만 말했다. 제 생각에는 현명하게 베푼 친절한 행동은 현명함이라니. 그는 경멸하는 듯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그녀는 잘못된 대답을 했다. 그녀는 그 독특한 존재가 예배당을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젊은 남자인 그의 얼굴은 거칠었고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딱딱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서 도토리 자루를 짊어진 그를 다시 한번 만났다. 건강하고 근육질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회색빛에 밤에 해답을 찾으려는 비극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 느낌은 곧 사라졌다. 그 느낌은 그녀와는 달랐다. 그런 미묘한 것은 무엇이든 그녀를 즐겁게 했다. 침묵과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태어난 그것은 에머슨 씨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다시 익숙한 이야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무시당했나요? 아들이 침착하게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즐거움을 망쳤는지 모른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타고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는 민첩함이 있고 인간적 형제에 대한 비전이 있는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강의 조각들이 옆 벽을 넘어 흘러들어왔다. 저희 때문에 기분을 망치지 마세요. 그는 루시에게 말을 걸었다. 조토의 성인들 보셨어요? 네. 루시가 말했다. 아주 아름답네요. 혹시 어떤 묘비가 러스킨에게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그는 몰랐고 조지는 루시에게 추측해보라고 제안했다. 루시는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다행히도 그녀와 노인은 헛간 같지만 아름다운 산타크로체 성당 안을 돌아다니지 않았다. 안에는 볼 것들이 아주 많았다. 피해야 할 거지들과 기둥 뒤에 숨는 안내원, 개를 데리고 있는 노부인,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관광객 무리 사이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겸손한 신부도 있었다. 하지만 에머슨 씨는 반쯤만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강사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고 걱정스럽게 아들을 지켜보았다. 왜 저 프레스코어를 보겠습니까? 그는 불안하게 말했다. 저 그림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어요. 저는 조토가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이 말하는 미술적 가치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델라 로비아의 아기 예수들 같은 게 더 좋지만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기 한 명은 수십 명의 성인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낙원 전체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지옥에 살고 있어요. 루시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영 불편하다고 느꼈다.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가 반복했다. 아이는 불행해요. 어머, 루시가 말했다. 건강하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습니까? 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모든 미신과 무지에서 자유롭게 자랐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으니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했죠. 루시는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이 노인이 아주 어리석고 아주 비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샬롯 이모는 특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휴가로 이탈리아에 왔는데 하는 행동은 어제 묘비에 다친 어린애 같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루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자, 이제부터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에게 제 아들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현명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아이는 아는 여자가 너무 적고 아가씨는 여기서 몇 주 동안 있을 시간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줘요. 어젯밤부터 아가씨가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스스로를 놓아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 햇빛 아래 펼쳐놓고 그 의미를 깨달으세요. 조지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이 비범한 연설에 루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그냥 뭐가 잘못되었는지만 알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고요.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루시는 끔찍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다. 오래된 문제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요. 사실이에요. 제자리에 있지 않죠. 오, 에머슨 씨,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루시는 그가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평범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떠올리게 했다. 멀고 먼 곳에서 저녁과 아침으로부터 그리고 12겹의 하늘로부터 나를 엮어줄 삶의 조각들이 여기로 날아왔고 나는 여기 있다. 조지와 나 둘 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조지는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바람에서 왔고 바람으로 돌아갈 것을 알아요. 모든 삶은 아마도 꼬여 있고 엉키고 영원한 평온 속의 결함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야 하죠? 차라리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슬픔을 믿지 않아요. 허니처치 양은 동의했다. 그럼 제 아들이 우리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그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한 예가 있다는 거요. 원한다면 일시적인 예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예요. 갑자기 루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당연히 웃어야 할 상황이었다. 한 청년이 우울한 이유가 우주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삶이 엉킴이어서, 바람이어서, 예여서, 혹은 그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다니.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외쳤다. 제가 무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그러다가 그녀는 원래의 그녀로 돌아왔다. 아, 하지만 아드님은 직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특별한 취미는 없나요? 사실 저도 걱정이 많지만 피아노를 치면 보통 잊어버리곤 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 우표 모으는 취미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죠. 아마 이탈리아가 그를 지루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알프스나 호수를 보러 가야 할 텐데요. 노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는 루시의 손을 부드럽게 만졌다. 루시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조언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가 고마워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친절하지만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다. 바데커를 잃기 전 그녀가 심미적으로 부풀어 올랐던 것처럼 이제 그녀의 감정은 영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제 묘비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는 조지는 불쌍하고 딱하고 어리석어 보였다. 그는 그림자 속에 얼굴을 가린 채 다가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미스 바틀렛, 어머나. 루시는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보았다.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본당에 계세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험담을 하던 그 작은 앨런 자매분들이 분명. 그녀는 스스로를 점검했다. 불쌍한 소녀, 에머슨 씨가 폭발했다. 불쌍한 소녀. 그녀는 자신이 딱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불쌍한 소녀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운이 좋은 소녀예요. 완전히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충분히 슬픔이 있으니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안녕히. 두 분의 모든 친절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모가 오시네요. 즐거운 아침이었어요. 산타크로체는 정말 멋진 성당이네요. 그녀는 사촌에게 합류했다. 다음 영상에서 제 3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